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요즘 찬바람이 불고 왠지 선선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말은 바로 대학원 지원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 토플 점수, GRE 점수 같은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많은 분들이 대학원 그 학교를 선택하는 거나 SOP 준비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지원했을 때 그 타임라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그 진행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학교를 선정할 때 US 뉴스에 나와 있는 대학원 랭킹을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나와 찰떡궁합인 그런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로 가면 한국인으로서 살기가 좋을지 그런 거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학교나 프로그램을 고르실 때 옛날에 대학교 입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안전빵으로 하위권 학교를 붙여놓고, 그리고 중위권 학교는 내가 이 정도면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런 학교들 몇 개랑, 그리고 탑티어 학교이지만 붙으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학교들도 몇 개씩 이렇게 고르셔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그 지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저렴한 곳은 $95, 비싼 곳은 $115, 이 정도? $120까지? 이 정도 선에서 지원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위권 학교에 안전방으로 붙어 놓는다고 한들 나중에 가지 않으면 거기다 날린 원서비, 그리고 토플 성적표, 그것도 다 주문을 해서 보내야 되죠. GRE 성적표도 보내야 되죠. 대학교 공인 성적표, 그것도 또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 학교당. 그래서 안 갈 것 같은 학교는 지원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지원을 할 때 당시에 11개 정도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는 붙어도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붙는 데는 아무 데나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지원할 당시부터 별로 그렇게 막 설레지 않고 끌리지 않고 떨떠름한 학교는 붙어도 좀 떨떠름한 느낌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랭킹을 참고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그동안 읽다가 관심 있는 논문, 거기에 나와 있는 교수들 이름 있잖아요. 그런 걸 검색해서 그 교수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PhD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어디든지 붙는 게 최우선이긴 하지만 대학교 이름 그리고 프로그램의 인지도 말고도 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은 5년, 6년, 길게는 7년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7년 동안 살게 될 도시를 내가 과연 잘 적응을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만약에 제가 그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중에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에 H마트가 있는지. 왜냐면 H마트는 그 한국 식료품과 먹을거리들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막 생활 잡화 같은 것도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해 온 걸 파는 그런 슈퍼인데 체인점이거든요. 미국에서 H마트가 있는 도시는 한국인들이 충분히 많이 살고 있고 상권이 많이 발달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면 PC방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떡집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막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H마트가 있는 도시 주변에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치킨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짜장면이 없는 생활을?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저도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올 때만 해도 나는 막 스파게티 이런 것도 잘 먹고 빵순이니까 빵만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1학년 딱 끝난 후에 바로 H마트에 가서 쿠쿠 밥솥을 샀어요. 밥을 잘 해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미국 마트에 가면 삼겹살 부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겹살 컷으로 잘라서 파는 미국 마트는 전혀 없거든요. 삼겹살 컷을 사려면 한국 마트에 가야 해요. 근데 꼭 H마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큰 마트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도시에는 큰 한국인 마트가 없을 확률이 크고 조그마한 한국인 마트에는 이런 신선식품 같은 건 많이 없습니다. 막 김치 이런 거는 많이 없을 확률이 높고 냉동식품이나 건조된 거 아니면 라면 이런 류는 있을 확률이 높은데 H마트 같이 신선식품도 다 팔고 밥솥도 팔고 고무장갑도 팔고 이런 거는 많이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H마트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에 어디에 H마트가 있는지 여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H마트는 서부 해안을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부터 여기 밑에 샌디에고까지 이렇게 쭉쭉쭉 캘리포니아만 해도 지점이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동부에 보시면 보스턴부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쭉쭉쭉 내려와 있는 엄청 여기 지점이 많은 곳도 있죠. 왜냐면 이 버지니아 부근에 한국 분들 많이 사는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에는 그 텍사스 주변에 3군데, 5군데 이렇게만 있고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한국 분들 많이 안 사신다는 뜻입니다. 먹거리만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은 다른 외국인도 많이 안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그런 교수님들은 외국인들 많이 접해서 그런 악센트가 있는 영어를 잘 많이 접해보셔서 확률이 크지만 막 시골 사람들은 정말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확실히 외국인들을 많이 접해본 동네 분들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비슷한 이상한 발음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사는 곳에서 대학원 다니는 데는 분명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직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도시에 옆 도시에 직항이 있는지. 왜냐면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갑자기 한국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막 다른 도시로 가서 비행기 타고 환승해가지고 또 막 한 6시간 기다렸다가 한국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길게 하면 한 20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 겨울에 한국 갈 때는 시카고에서 환승했는데 그때 딱 30시간 걸려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여기 영상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힘들고 부모님이 미국에 이제 저를 보러 놀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졸업식 때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오시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그리고 내가 매년 한국 왔다 갔다 하기에도 직항이 있는 도시가 확실히 살기 편하다.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니까 미국 내에 한국에 가는 직항편이 있는 도시는 13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H마트 지점이 있는 그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직항편이 있는 도시 중에 대부분은 H마트도 있습니다. 샌프란, 그리고 LA.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닷가에 있는 이거는 하와이인데 지도 안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시카고도 직항편이 있고 H마트가 여기 있죠. 그리고 디트로이트, 워싱턴, 뉴욕도 H마트 직항, 보스턴도, 애틀란타, 달라스도 직항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직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역시 또 많은 한국 분들이 사시는 곳은 직항편도 있고 H마트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그 대학원 다니면 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잖아요.
학비도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대주고 교수님이 월급도 주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국 음식을 먹고 못 먹고의 그런 삶의 질의 차이가 아니고 많은 학교들이 대학원생 월급을 그 도시에서 최저 생활비를 산출하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월급을 산출해내는데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홈페이지에 그 월급,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1년에 얼마를 생활비로 주는지 그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는 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암 연구하는 대학원 프로그램들은 얼마를 주는지가 일단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스탠포드의 캔서 바이올로지 프로그램과 와슈라고 하죠.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루이스의 캔서 프로그램을 비교를 할 건데 저는 이 두 학교와도 어떠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원할 때도 여기 둘 다 지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호기심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스탠포드에는 연봉이 43,824달러라고 하네요. 2019, 2020년 그 1년 동안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4,3,800불이면 미국에서 주에 내는 세금이 있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나라에 내는 세금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39,000달러까지는 최저 구간인데 이 43,000달러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연방 세금을 22%나 떼게 되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주에 내야 되는 세금이 7.5%나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 세금 플러스 캘리포니아 주 세금을 합치면 거의 30%를 넘게 떼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 사실 여기서 더 떼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연방 세금과 주 세금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 다 떼고 나면 결국 남는 돈이 3895달러가 남아요. 거의 13,000달러를 떼갔어요. 세금으로만. 그러면 이 30,000달러를 12달에 나눠서 받으면 결국 한 달에 한 2,500달러 정도 밖에 못 받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와슈는 1년에 주는 돈이 그거보다 적어요. 35,000달러를 준다고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00달러는 아까 그 텍스 세금 구간보다 밑에 구간이에요. 그래서 연방 세금을 12%밖에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슈가 있는 그 세인트루이스가 있는 미주리 주는 주 텍스를 4.5%밖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총 16.2%를 떼가는 건데 그렇게 다 제하고 나면 12달러 나눴더니 2,129.15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스탠포드 다니는 학생들이 한 달에 400달러 정도는 더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스탠포드가 있는 팔로알토의 살인적인 월세를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원래 심심하면 다른 동네 집 시세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트룰리아라는 웹사이트인데 부동산을 끼지 않고 월세를 주거나 월세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팔로알토 렌트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여기가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 앞에 있는 집들이라서 엄청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맛만 보시라고. 보시면 2베드룸인데 8,500달러. 여기는 스튜디오는 원룸이란 뜻이에요. 방이 없고 그냥 하나로 크게 뚫려 있는 구조인데 4,225달러에서 6,000달러, 4,800달러, 3,200달러. 스튜디오인데 3,250달러. 이러면 스튜디오에서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스튜디오에서도 둘이서 생활하면서 월세를 반반 나눠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250달러짜리 스튜디오에서 나눠서 산다, 둘이서. 커플이면 좋겠죠?
그래서 둘이 나눠 산다 하면 $1,600씩은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합치면 $100씩은 더 내야 되겠죠? 그러면 집값에만 $1,700가 들어간다는 뜻인데, 아까 계산한 거에 보면 $2,500 정도 한 달 받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 $1,700 쓰면 생활비로 $700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100 정도는 핸드폰비 쓰고 $600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6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 조그만한 원룸에서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엄청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삶의 질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일단 스탠포드 붙으면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와슈가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그 월세 시세도 한번 볼까요? 세인트루이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슈 바로 앞에 있는 집들의 시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595에서 $600? 이런 건 좀 오래된 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거의 930, 1064, 1400, 975 거의 $900에서 $1000, $1200 이 사이에 월세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2129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0 정도 써도 생활비로 $1000 정도 남고, 그리고 집세를 좀 더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본 그런 $600짜리 집에서 살고 남는 돈 좀 저금도 하고 자동차도 한 대 굴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조금 돈을 더 써서 좋은 집에 살고, 나쁜 집에서 돈 아끼면서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스탠포드에 가면 그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단 엄청 구린 집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US 뉴스 랭킹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선망하던 교수님이 있는 프로그램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유학 지원하실 프로그램을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유학은 공부를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외국에 가서 홀로 살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이민에 더 가까운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거를 제가 모르고 여기 왔는데 운이 좋게 저는 주변에 한인타운도 있고 H마트도 있고 직항도 있는 그런 좋은 동네로 어쩌다 보니 오게 되었어요. 비록 직항은 비싸서 타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거에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제가 온 이 학교처럼 주변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진 않을 거예요. 어떤 학교는 정말 외딴 곳에 시골에 딱 학교만 딱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까지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대학원 프로그램들 어떤 게 나에게 잘 맞을지 열심히 리서치 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그 프로그램 담당자한테 이메일도 보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리학적인 여건, 생활적인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다들 그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 한 10개 정도 빨리 꼽아서 하루라도 빨리 SOP를 쓰기 시작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